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짝반짝 오늘의 이슈, 육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도 또 오늘의 이슈들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뉴스. 50년 한 집에 산재밖에 없는데, 압구정 현대 집주인 분통. 이게 압구정 현대 아파트 집주인들이 분통이 터졌다, 이런 얘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종부세, 그러니까 종부세 내면 되지 왜 그러냐 그러는데 2천만 원. 2천만 원. 1년에 2천만 원인가요, 이거? 예, 1년 2천만 원을 내라는 게 말이 돼요? 50년 전에 이사 와서 한 집에 오래 산 집밖에 없는데. 아하, 나는 그냥 계속 살았을 뿐인데 네. 집값이 올라서 거기에 대한 세금은 엄청나게 올랐다? 네. 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제 팔 때 양도세를 낸다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소득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 그쵸. 1억에 샀다. 네. 1억에 샀다가 80억이 되면 79억이 남은 거니까 그 세금을 내라는 건 뭐 그건 맞죠. 합당한데 네네. 그냥 살고 있는데 난 그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고 10년 전에 살았고 이랬는데 50년 됐답니다. 50년. 뭐예요? 네. 50년 전에 이사 왔는데 이분이 특히나 뭐 뉴스를 봤는데 네네. 5년 전에 700 정도 냈대요. 5년 1년, 사이에 1년. 예. 5년 사이에 네. 2,200을 내는 거니까 네. 미친 듯 오른 거다. 이거는 이제 이분 얘기하는 건 이건 세금이 아니라 갈취다. 그렇죠. 집값 내가 올렸냐? 난 가만히 살고 난 팔 생각도 없고 죽을 때까지 살라고만 한 건데. 근데 1주택 은퇴자들이 여기 많이 살아요. 옛날에 이제 아파트가 아주 이렇게 오르진 않았을 때 그래도 네네. 강남이니까 비싸긴 했잖아요. 뭐 그냥 이렇게 해서 은퇴해서 연금 받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네. 이런 분들이 10년 전에 은퇴했는데 어떻게 매년 수천만 원을 낼 수 있겠느냐. 집값 올린 것도 내가 올린 것도 아닌데 한 채밖에 없는데 때려맞으니까 세금을. 네.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지난 상황과 이제 보유세 인상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런 피해자들이 좀 생기고 있죠. 네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이 부동산에 갖고 있는 좀 그 상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1가구 1주택에다가 과도한 세금을 매기는 건 얼마짜리에 살건 좀 불합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집이라는 게 이제 공시지가로 우리는 매겨가지고 몇 억 이상이면 이제 그 종부세를 내죠. 네. 지금 기준이 아마 9억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낼 게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은 집이 2채, 3채 이렇게 되면 세율을 올려서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한 채는 뭐 어쨌건 살다 보니까 이렇게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부자도 뭐 예를 들어 재벌인데 나는 집을 한 채만 갖고 내 집만 갖고 있다. 네. 여기에다가 굳이 종부세를 낼 필요가 있는가. 집을 한 채만 갖고 그러니까 집은 한정제니까. 네네.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 지을 수 있는 한정이 정해져 있잖아요. 땅이 한정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한정제에 대해서 나는 남의 거를 뺏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재산이 얼마고 한 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욕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은 그런 욕심을 내지 않는 거죠. 이런 분들한테 낼 게 아니라 집이 2채, 3채 이렇게 가지고 집 장사하는 분들한테 종부세를 받는 거는 그럴 수 있다. 뭐 이거 이사 가면서 2주택 됐더니 갑자기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뭐 얼마 안에 팔면 면제해주고 뭐 2년이든 3년이든 그 안에 이제 하나를 샀다가 하나를 팔 때 요 기간이 좀 겹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좀 세련되게 그거는 이제 뭐 1년 정도는 이렇게 유예해 준다. 그 뒤에는 종부세가 나온다. 아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실제 보유세를 걷어야 되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보유세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부자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종부세가. 네네. 그러니까 부자세라는 개념보다도 이제 집을 이게 많이 소유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집을 살 권리를 빼앗은 거에 대한 세금을 좀 더 강하게 하고 네. 예.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이제 장려하는 거죠. 집 갖고 장사해서 돈 벌지 마라. 이런 좀 세련된 정책을 하는 것들이 좋지 않은가. 그럼 뭐 예를 들면 2채면 30%, 뭐 3채면 50%, 뭐 4채부터는 70% 이렇게 막 과도하게 세금을 내더라도 그건 네. 이제 불만이 없단 말이에요. 네가 집 장사를 하려면 집은 한정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구수에 비해서 집을 네. 네가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린 이런 정책을 해. 이건 어떤 사람도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일이 없겠죠. 한 채만 갖고 오래 사는. 네. 또 오래 살면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조금 깎아준다든가.
뭐 50년 살았는데 집값이 오른 거다. 그러면 좀 깎아줘야죠. 그쵸. 이거는 지금 뭐- 유도리라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네. 예, 지금 막 사갖고 80억 주고 사서 들어간 사람이 2천만 원을 내는 거는 아니 너 돈 많아서 80억 주고 샀잖아. 그렇죠. 이런 거는 이해할 수 있어도 네. 그냥 사는데 이렇게 내라 그러면 나가란 얘기거든요. 나가란 얘기죠. 그때- 다른 데 이사 가라. 그냥 팔고 이사 가라. 근데 이게 동네를 이사한다는 게 사실 그 한 동네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그쵸. 굉장히 그 커뮤니티를 떠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 이런 어르신들 고독사나 이런 문제가 또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되죠. 예, 근데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그렇죠. 다른 동네로 가라는 게. 그 동네에서 맨날 똑같은 과일집에서 과일 사 먹고 동네 친구들 다 그러니까. 있고 막 이랬는데 네. 너 여기 집값 올랐으니까 너 나가. 음. 너 요즘엔 못 벌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는 그쵸. 또 이거 뭐 강제 이주 정책도 아니고 거의 이런- 강제 이주네요, 이거는. 예, 네.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하다못해 팔 때 뭐 그거에 대해서 더 과도하게 내더라도 네네. 사는 동안은 좀 안 이랬으면 좋겠다. 어차피 근데 이렇게 비싼 집을 팔 때는 세금 자체도 굉장히 비싸게 받지 않아요? 예, 양대소득세를 많이 내게 돼 양도소득세. 이제 1가구 1주택은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면제해주고 2주택부터는 좀 과도하게 이제 세금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낼 거예요. 왜냐면 이거 한 1억 줬겠습니까? 50년 전에 네. 한 7천만 원, 3천만 원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 80억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 내기 때문에 이사를 갈 수도 없어요. 와, 80억이나요, 근데?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지금 네. 80억을 찍었어요. 와. 근데 요 아파트는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분양권이 3개 나온답니다. 분양권이요? 예, 아. 이게 이 주변 땅이 너무 넓어가지고 네. 옛날 아파트는 저층에 층수 봐도 딱 낮지 않습니까? 이거 12층이나 될까요? 네, 뭐 네, 이거 네. 층수도 낮고 이 땅은 지상 주차장으로 했고 옛날에 좀 넓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평수는 분양권 3개, 네. 작은 평수는 분양권이 2개 나온대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그러니까 저거 재개발을 했을 때. 예, 네. 그거에 대한 밸류 때문에 지금 80억까지 올라갔는데 아. 이제 공시지가가 80억 아니고 최고 매가가 80억을 찍었어요. 아. 그러면 이제 공시지가상으로는 그렇게 그건 안 됐겠지만 세금이 네네. 2천만 원이 이제 나왔다. 이런 분은 이제 야. 80억이 네. 지금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냥 은퇴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팔 때는 너 80억이나 벌었으니까 뭐 세금을 좀 많이 내라 하더라도 이거 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런 야. 선의의 피해자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생겼어요. 종부세 생기면서 네네. 그 은퇴하신 그 초기 때도 은퇴하신 저희 어르신들이 저희 동네에 많이 살고 계셨었는데 네네네. 그분들 다 분당이나 강북으로 이사해가지고 아,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세금 낼 돈은 없는 거야. 그분들이 그냥 집을 갖고 있는 것뿐이지 돈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닌 거였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갖고 그 분당이나 이렇게 다 이사 가시고 뭐 네네네. 흩어졌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은. 그렇죠. 그래도 그러고 나서 강남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내가 계속 살았으면 우리 자식들한테 뭐라도 남겨줄 수 있는데 난 네. 개뿔도 없다. 뭐 이렇게 돼버린. 그렇죠. 그냥 이런 집값을 그러면은 강제적으로 아예 탁 묶어버려가지고 한 10억 이상 못 올라가게 하는 그런 방법은 안 될까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그 재산권을 네네. 과도하게 침해하는 건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또 네네.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요? 이제 지금 이제 근데 매도나 매수에 대해서는 이거는 일단 실주거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 걸어서 지금 강남 지역은 걸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집값이 비싸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집값이 비싼 거는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다. 네. 그러나 1가구 1주택 그냥 살았는데 많이 내는 거는 불합리하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이건 행정의 디테일이라고 봐요. 그러네요. 예, 행정을 좀 디테일 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아니 뭐 어쩔 수 없지. 억울하면 나가시든가. 난 돈 있으니까 낼 거야. 약간 이런 식이 아니라 좀 행정을 좀 디테일하게 해서 이런 딜레마가 있겠네요. 네. 집값이 오르는 건 좋지만 또 그것도 막상 내 집값 올라가면 좋긴 하잖아요. 근데 1가구 네. 1주택 분들은 네네. 집값이 올라가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아,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우리 동네만 내 집만 올라갔다 그럼 좋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 집값 뭐 전국 집값이 다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이거를 팔아서 딴 집에 가야 되는데 다른 집에 갈 때도 비슷한 가격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큰 의미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1가구 2주택, 3주택은 제가 강하게 규제해야 된다는 게 그런 의미. 이제 자산의 증식이라는 목적이라면 1가구 1주택은 주거의 목적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이상 어딘가에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싼 동네로 가거나 그러니까 원래는 압구정 살았던 분이 네. 분당으로 가거나 네. 분당도 비싸면 용인으로 가거나 용인도 비싸면 수원으로 가거나 평택으로 가거나 이렇게 밀려나는 그러니까 자기가
대한민국에 커뮤니티라는 게 생기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역 커뮤니티라는 게 이게 사회가 IoT 시대로 가면서 오히려 더 중요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왜냐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게 지역 커뮤니티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자꾸 떠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를 좀 강화시켜주고 하는 정책으로 가려면 1가구 1주택에 대한 거는 집값 오른다고 해서 떨어진다고 해서 이분들 그렇다고 화도 안 내요 별로. 살 거잖아요. 그쵸, 뭐 그쵸. 1억 하다가 8천 됐다. 아유 좀 서운한 마음이 있겠지만 근데 우리 집에 왜 8천이 됐냐 막 이렇게 난리치려고 없어요. 1가구 1주택 분들은 다 같이 떨어지면 또 네. 괜찮아요. 아하. 그래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규제는 좀 과도하다 이런 부분이 좀 보여지고요. 1가구 그러게요. 2주택, 3주택, 4주택, 다주택자들에게는 생활 강력하게 해서 이 종부세만큼을 그쪽에서 걷는 게 옳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플렉서블한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굉장히 디테일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요번 이게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이제 종부세보다도 보유세를 신설해서 집값을 잡겠다라는 얘기에 정권 초에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보유세. 예. 그래서 2주택, 3주택 가진 사람들한테 네네네. 보유세 세금을 얹히겠다. 이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는 어디 가버리고 네네. 이제 부동산 정책들을 한 거에 대한 그러니까 진짜 순수한 1주택자들은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내가 30평 살다가 40평으로 우리가 이사 가고 싶지 않습니까? 네네. 내가 소득이 좀 괜찮고 열심히 벌고 살면 더 큰 집에 살고 싶죠. 예, 조금 네네.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집값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네. 내가 내 집이 10억 뭐 5억에 샀다가 10억으로 올랐어도 옛날에 5억일 때 40평짜리가 7억이었으면 지금 5억에서 10억으로 올랐으면 이거는 15억, 17억 이렇게 올라버리기 때문에 네네. 이사를 못 가요 또.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분들은 주택값이 오르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집을 넓혀갈 수도 없고 네.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없어요. 네. 왜냐면 그만큼을 더 벌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옛날에 내가 열심히 저축해갖고 2억만 벌어갖고 우리 애들 크면 40평짜리 애도 셋인데 가야지 그랬는데 갈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죠. 이게 이런 문제가 부분은- 참 주거의 어떤 형태의 그 지금 집의 어떤 주거 형태의 그런 목적의 집이 아니고 이제는 뭐 투기의 목적의 집이 너무 변질됐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문제죠. 그 투기를 잡으려면 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2주택, 3주택, 4주택 네. 다주택자 잡으면 그쵸, 투기 그쵸.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그렇죠. 갭 투자나 뭐 이런 것들 다 2주택, 3주택 갖고 하지 1주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려고 해봐야. 네, 맞아요. 그 생각이죠. 제 생각에는 그게 그래서 안 잡는 이유는 이제 또 이제 위에 있는 결정하시는 그분들이 다 또 몇 주택씩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청와대에서 2주택 이상 있으면 나가라. 그랬고 많이 쫓아도 그렇죠. 않습니까? 자진 사퇴도 많이 했죠. 예, 예. 네. 그랬고 그랬더니 집을 팔 줄 알았더니 집을 안 팔고 집을 안 팔고 사퇴를 해버리는. 차라리 난 나가겠어. 예. 그게 남는 거야. 그게 남는 집값이 거니까. 계속 오르는데 네. 막 이러면서 그 국민들의 울분을 그렇죠. 터뜨리게 한 그럼 월급 얼마 한다고. 예.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그냥 법을 강력하게 2주택, 3주택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부분마다 어디 가서 같이 우리가 소문을 내야 돼요. 네네. 우리가 왜 2주택, 3주택 세금을 안 잡고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하고 있냐. 이거는 네네. 이제 아주 나쁜 짓이다. 이런 소문을 내가지고 그쵸, 2주택, 3주택, 4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예, 이제 정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네 맞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집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없습니다. 예. 월세 살고요. 예. 그 다음 뉴스는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이 곧 있죠. 그 하루 전에 또 삼성전자를 네네. 불렀어요. 미 정부에서. 오는 20일 반도체 기업들과 이제 회의를 한다는데 예. 근데 미국에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에 삼성전자를 불렀다는 거는 예. 미국 정부에서 예. 삼성전자를 불렀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미국에서 와라 그럼 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아이고 초대인데. 초대. 예. 예. 형식은 초대인데. 네네네. 이런 거 한번 찍히면 기업 날아가는 건 순식간이죠. 네네네. 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진 아저씨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반도체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미국에선 반도체를 이 패권을 우리가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입장이 있는 거고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라고 하면서 사실 무역 분쟁하고 비롯된 그리고 이제 슈퍼사이클 반도체 요번에 4번째 슈퍼사이클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반도체가 없어서 차 공장이 며칠 동안 또 섰잖아요. 네네. 기아 자동차 공장이. 그 정도로 반도체가 지금 모든 물품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뭐 조그맣게 다이소 가서 그 스피커 같은 거 하나 사도 그 안에 반도체가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 반도체가 모든 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슈퍼 사이클 안에서 네. 네 번째 슈퍼 사이클이 오는데 그때 반도체를 누가 공급하냐가 경제적 패권을 누가 가져가냐. 그래서 삼성전자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계적 지금 기업으로 뭐 세계 10대, 15대 뭐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큰 기업이 됐잖아요. 네. 이 큰 기업이 될 때까지 반도체 슈퍼 사이클 2번 먹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러면 이런 큰 기업들의 생산해내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또 한 번 오는데 요 슈퍼 사이클에 미국이 패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뉴스에 따르면 20일 날 반도체 기업들을 붙으니까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한미 정상회담 전에 삼성을 부른 건 사인을 준 게 아니냐. 삼성이 수그리고 너희도 협조해라. 이런 사인을 준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린 또 여기에 근데 오너가 못 가잖아요. 네. 보통은 이제 오너들이 지금 반도체 기업 CEO들을 이제 다 초청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잡혀가 계시니까 아직 네네. 사면이 안 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저기가 가시게 그 삼성전자 사장으로 돼 있는 그분이 가시게 되겠죠. 그래서 국내 기업 중인 유일하게 하이닉스는 또 안 불렀네요. 백악관의 호출을 받았어요. 하이닉스도 굉장히 큰 반도체 기업인데 부르지 않고 삼성전자를 부르면서 차량용 반도체, 그러니까 요번에 자동차에 또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전장으로 바뀌면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서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 최시영 사장님이 같이 참석에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좀 이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나라도 원래 우리 반도체 또 강국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 반도체 강국인 대한민국이 요번 슈퍼 사이클이 새로 들어갈 때 좀 이럴 때 한 명씩 탈락해요. 일본도 슈퍼 사이클 한번 먹었어요. 근데 탈락하면서 사실 일본이 슈퍼 사이클을 못 먹으면서 잃어버린 10년이네, 이런 것들 20년이네, 이런 것들이 길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이 도시바 반도체도 팔고, 뭐 이렇게 반도체에서 소니 반도체도 팔고, 다 팔고, 이제 반도체가 없어요, 걔네들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게 이제 삼성, 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 그 다음에 이제 인텔을 비롯한 미국, 그리고 TSMC를 비롯한 저기 대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중국에 있는데 요 네 개 나라에서 거의 다 생산을 해요. 이 반도체들을 우리가 요번에 빠지지 않고 좀 끼어서 요번 슈퍼 사이클도 먹어서 국가 경제도 좋아지고 또 국가 경제가 좋아질 때 또 삼성도 혼자 먹지 말고 그렇죠. 좀 국내에도 돈을 많이 풀고 그 협력업체도 또 돈 많이 주고 요즘 많이 풀고 있잖아요. 예, 기부가 아니라 사실 고용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삼성 같은 기업에서 가장 기여하는 건 고용이에요.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 그러니까 중소기업들한테 이제 하청주업체 돈을 많이 주면 걔들도 많이 뽑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좀 이런 걸 이제 고용률 계속 늘려갈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시설 투자 이제 미국에다 하라고 또 이 아저씨 꼬시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한국에다가도 또 시설 투자. 미국에다가 넣으면 이제 미국에다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금은 좀 그렇지가 않고요. 네. 기본적으로 내는 건 있는데 고용이 거기서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세금은 보통 그 법인들이 이렇게 본사로 돈을 모으잖아요. 네. 그 본사 소재지에다가 내고 이중 납세를 안 하게 이렇게 협약에 맺어져 있어서. 너네 삼성전자 본사를 우리 미국에다가 세워라 이렇게 이제 꼬시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는 잘 안 해요. 그렇게는 안 하고 보통 지금 이슈는 세계적으로 경제 이슈가 세금이 아니에요. 고용에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 보는 게 매달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고용 지표율. 몇 프로가 고용이 됐고 몇 프로가 떨어졌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나라도 나라가 얼마나 부자 되는 것보다도 취업이 얼마나 더 잘 되는가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고용을 늘리기 위해선 기업들을 자꾸 유치해야 돼서 뭐 필리핀 같은 데 가면 20년간 세금 면제해 줄 테니까 삼성전자 와라. 그러고 맨날 꼬셔요. 근데 안 옮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은 안 내도 돼. 너네 상속 이슈 있잖아. 여기 와서 상속하면 상속세도 내가 안 받을게. 대신에 본사를 여기로 옮기고 고용을 좀 이쪽에서 하는 게 어때? 이런 걸로 엄청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저희 개발도상국에서 엄청 꼬십니다. 사실은. 네네네네. 그것들이 이제 고용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세금을 면세를 주면서까지도 이제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용 이슈를 좀 많이 좀 삼성에서도 이번에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이제 슈퍼사이클 많이 드시면서 네네, 좀 그쵸. 이런 좀 많이 먹은 만큼 좀 많이 베풀었으면 좋겠다. 네, 베푸는 건 제가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뭐 그냥 줘라는 것도 아니고 좀 뽑아달라. 저도 뽑아주면 좋고. 네, 저도 뽑아주면 좋겠네요. 우리 육성님도 뽑아주면 네, 좋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우리 이렇게 많이 직원을 좀 채용해 주십사. 이런 좀 바람을 갖고 있고요. 맞습니다. 저 IT 기업 중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카카오, 네이버 여기는 이제 또 북미 진출을 좀 지금 노리고 있는데 그 뭐 얘네 이 회사들이 또 네이버나 카카오가 그 뭐랄까 우리 카카오톡 이 네. 뭐 메신저나 네네. 또는 네이버 검색 엔진이나 쇼핑이나 이런 걸로 진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 구글이 꽉 잡고 있고 네. 페이스북이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메신저, 네. 왓츠앱, 그 다음에 그 구글의 검색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카카오나 네이버가 이겨넘어가기엔 거기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존의 또 쇼핑 이런 거 이기기 어렵기 네네. 때문에 그럼 뭘로 진출하나 봤더니 요즘에 이슈가 웹툰하고 웹소설이에요. 웹툰 웹소설. 예. 네이버가 웹툰이 그 미국에서 터졌잖아요. 와, 그거 번역해서 놨더니 그거 엄청나게 터진 거야. 아하.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엄청난 수익을 지금도 알고 있는데 그죠. 그거를 쓱 보던 카카오가 우린 네이버만 따라하면 돼. 우리도 웹툰 할 거야. 그래서 지금 카카오가 유명한 웹툰 회사래요. 네네. 예, 웹툰 어떤 제공 회사겠죠. 예, 웹툰 회사. 여기 이제 타파스, 레디시는 이제 웹소설 회사고 타파스를 또 인수하고 레디시도 인수해서 총 1조 1천억 원을 와. 투자했고 네. 네이버는 최대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를 네. 6천억 정도. 이건 두 개 회사 1조고 여기는 거예요. 네이버는 웹툰은 자기네도 괜찮아. 그쵸. 굳이 남의 회사를 인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인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이렇게 훌륭하게 미국 잠깐만요. 지금 보면은 레디시 대표 이승윤 대표라고요? 아, 인수를 해서 이제 대표가 된 건가요? 저도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았는데 한국 회사였네요. 대표가 그럼 한국인이었나? 타파스의 김창원 대표와 레디시의 이승윤 대표는 각 기업 경영자로 지속 참여하고라고 네. 하면 원래였으니까 지속일 거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카카오 엔터의 글로벌 전략 담당을 맡는다. 이분들이 원래 이제 가가지고 또 이렇게 시장을 개척했었나 봐요. 근데 돈 많이 벌네 이분들. 이분들 팔아가지고 지금 이만큼 번 거 아니에요. 이 두 분이 그러게요. 1조씩 벌. 네네네네. 1조를 아유 부자 되셨네. 신기하네요. 북미나 이쪽 웹소설 그다음에 웹툰 회사인데 기본적으로 한국 사장님들이 갖고 계셨던 거를 이제 인수를 하셨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웹툰과 그 소설이라는 게 네.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지적 재산 IP. IP가 네네. 굉장히 큰 게 영화나 소설. 네. 요즘에 다 이걸 가져다가 만드는 게 대사 아닙니까? 마블 네네. 대표적이잖아요. 그쵸, 만화 그쵸. 가져다가 이제 우리 마블 스튜디오 만들고 네네네. 마블 유니버시티 만들어가지고 영화 엄청 찍어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엄청 벌잖아요. 그러니까 IP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어가지고 이 우리나라에서도 그 웹툰 기반의 드라마나 네네. 아니면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왔죠. 많이 그- 성공했죠. 실제로. 네. 또 소설 기반의 영화나 소설도 워낙 많고 영화나 그 드라마도 워낙 많고 그쵸. 그런 그러니까- 것들을 이제 요런 것들을 인수하면서 그 웹툰 뭐 구독료만 꼭 받는 게 아니라 요거에 대한 IP로 사업을 가속화해서 네. 그 디즈니 같은 회사가 되겠다. 구글 같은 회사가 네이버가 될라나 그랬더니 아니야 나 디즈니 같은 회사 할 거야. 넷플릭스 같은 회사가 할 거야. 약간 미국 쪽에서 그쪽으로 가고 있고 그렇죠. 한국에서는 좀 쇼핑 쪽으로 네이버가 틀은 것 같고 카카오는 이제 한국에서는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이런 플랫폼 사업자를 하지만 또 외국에서는 IP 사업자로 이제 좀 가고 있다. 그래서 IP 사업. 예. 네. 그쪽이 어쨌든 미래가 굉장히 전망이 좋죠. 예,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요 뉴스 아세요? 주식 좀 하시잖아요. 네, SKIT 상장 직후 20% 이상 급락했다가 따상 실패. 네. 어쨌거나 이게 뭐 IT 회사로 이 SK 아이테크놀로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공모 일반 주 뭐 공모주로 해가지고 청약을 했겠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많이 못 올랐다 뭐 이런 네, 얘기 네. 같은데. 공모가보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도 공모가보다는 뭐 공모가가 한 10만 원 정도 했는데 네.
첫날 이제 그 시초는 21만 원까지 찍었다가 이제 네. 16만 원. 이게 따상이라는 건 이제 한 번 상 치고 다음 날 또 상 네, 쳐야 그쵸. 더블을 쳐야 네. 되는데 더블은 못 쳤다. 네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지난번에 상장했던 SK 그 바이오팜 예.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따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기대가 좀 컸을 거란 말이죠. 예, 예. 근데 거기에 대한 기대에 좀 못 미치지 않았나. 예. 네. 근데 뭐 사실 이 회사가 이미 퍼 아시죠? 퍼? 예, 퍼. 주식 하시는데 퍼 모르세요? 퍼 몰라요. 그 주식 가치 대비 네네. 그 저기 매출액. 네네. 사모님 매출액 맞죠? 영업 이익액이에요? 뭐가? 퍼가. 영업 이익액이야? 매출액이야? 갑자기 헷갈리네. 어쨌건 영업이익에 어. 대한 영업 이익 때 그 주가 총액, 시가총액 네. 그걸 합친 게 이제 퍼 아닙니까? 네네네. 그 퍼를 이제 보면 여기가 1000배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1000배는 엄청 많은 거거든요. 그쵸, 엄청 그래서 많은 거죠. 이미 조금 우리 주식 전문가 네. 유튜버 그 슈카 형은 쉽진 않지 않겠냐. 아. 나상 가시길 바라시지만 좀 네네. 이렇게 한숨을 쉬었었거든요. 제가 그것도 구독하고 있는데. 이미 좀 이거는 너무 과대 그 해석이 돼 있다. 예, 그 미래 가치는 큰 회사는 맞는 것 네네네. 같은데, 그런 것 지금의 같다. 수준에 비해서. 네. 이게 이 회사가 사실은 사람들이 투자는 했는데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요거 이제 뉴스는 많이 나오는데 요즘 뉴스가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안 나오고 IPO를 한다. 네네. 그리고 따상이 예상된다. 이것만 나와요. 뉴스 그러니까. 검색해도. 뭐 SK 앞에 붙었으니까 SK 관련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SKIET 이렇게 보면은 왠지 다른 회사 같기도 해요. 또. 네. SK 그룹건 맞아요. 여기 마크가 이제 나비 마크 붙어 네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배터리 분리막 만드는 회사예요. 뭐 그럼 2차 전지 쪽인가 봐요, 그러면. 예, 그래서 네. 배터리가 이제 양극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플러스 마이너스 그 사이에 이렇게 분리막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전자가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를 쓰는 거 아니에요? 이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 SK 이노베이션에서 이제 분할하는 여기서 90% 갖고 있던 자회사예요. 근데 이제 너네는 분리막만 만든 회사로 이제 따로 떼놔서 아하. 분리막을 생성하는 회사. 분리막을 엄청 생산하나 봐요. 그렇죠. 이게 아주 네. 중요 기술이래요. 또 배터리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따로 떼내서 하는 회사인데, 뭐 미래 가치는 엄청 큰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이제 계속 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쨌든 좋은 가격이 그래서 뭐 지금은 16만 원대라는 거잖아요. 한 16만 원대로 거래 중이다. 이제 오전 기준으로 그랬어요. 지금 어쨌든 기준으로 공모 하신 분들은 뭐 50% 이상 올랐네요. 올랐죠. 네. 근데 공모를 못 사고 다음날 따라 산 사람들은 또 잃었겠죠. 아하. 네,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이날 시초에 팔지 않았습니까? 네네. 공모를 받자마자 네. 바로 던지면서 네. 이제 10만 원씩 용돈벌이 해 가셨죠. 이 용돈벌이 해 가신 분 이외에 이제 그때 보통 사셨던 이게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모주 같은 경우에 어떤 주식을 원래 자사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 배분을 해놓는 그런 비율이 있죠. 있는데 그거를 팔 수 있는 기간이 그 사람들은 팔 수 있는 기간이 좀 있어요. 네, 일주일인가? 바로 못 팔아요. 네. 바로 못 파는데 그 기간마다 정해놓는데 여기는 심지어 미달됐어요. 미달됐다. 네. 공모 청약이 미달됐다. 아니요. 공모 청약은 넘쳤어요? 넘쳤죠. 네. 막 부족했죠. 그러니까 주식이 막 10대 1, 20대 1 막 이렇게 네. 나왔는데 정약은 그 직원들 주는 스톡 옵션은 직원들이 이렇게 돈을 내고 사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많이 못 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회사가 알고 보니 후진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네. 나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직원 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이 회사가 네, 스톡 옵션을 줘서 살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한 사람당 21억을 넣어야 나머지를 다 사는 거야. 아하. 1인당 저 밑에 말단 사원부터 저 위에까지 모두 21억씩 넣어야 돼. 근데 21억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걸 알면서도 네네. 이제 못 사서 그 남는 분이 일반 청약분으로 돌아 나왔던. 아하. 이게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회사입니다. 한 100 몇십 명이라든가 생각보다 적어요.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 있고요. 네. 또 SK 속보가 떴더라고요. 네네. 영업이익이 29% 올랐다. 야, 작년 대비해서. 이 5G 덕분인가요, 이거? 네. 저도 그런가 해서 좀 봤는데요. 네. 제가 하나 더 보냈었는데, 여기 봤는데, 뉴미디어버 사업하고, 네네. SK가 최근에 인수한 회사 중에,
그러니까 합병을 추진해가지고 그 캡스 ADT 캡스 네. 그거 합병해서 지금 SK텔레콤 매장에서 같이 팔아요. 네네네. 그 시장하고 그 뉴미디어 사업하고 좀 돈을 벌어가지고 그거에서 좀 많이 남았다. 뉴미디어? 예. 아. 여기다 또 뉴미디어 사업도 뭐 SM이나 이런 데랑 같이 하더라고요. 그 뉴미디어 사업 해갖고 이제 약간 넷플릭스처럼 우리도 그 영화 같은 거 지금 또 서비스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네네네. 옛날에 옥수수 보다가 요즘에 좀 바뀌어가지고 네. 웨이브 보고 그러는데 네네. 옥수수. 네, 네. 그렇죠. 그런 쪽에 좀 투자를 하셨다. 그래갖고 요즘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 네네네. 찍고 계신가 봐요. 근데 그쪽에서 좀 많이 네네네. 벌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OTT 사업 쪽을 하고 있다? 예, OTT 사업 그렇죠. 이거 사실 옛날부터 하셨어요, 이분들이. SK에서요? 옥수수. 옥수수가 SK였어요? 예, 예. 아. 이게 SK 사람만 네. 쓸 수 있었어요. SK 그 당시 쓰셨나 보다. 옥수수. 저는 옥수수 안 썼어요, 전. 그 멜론. 멜론. 예, SK 거 아니었습니까? 멜론도 SK. 예, 근데 로엠을 독립시켜서 팔았다가 그걸 카카오가 사가서 지금은 카카오에 됐지만 그건 SK 거였어요. 그래서 SK가 뉴미디어 사업을 원래 좀 관심이 있어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갱스터 한번 잡아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갱스터 잡아야죠. 예. 근데 근데 갱스터라고 하기에는 이름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투입 갱스터 이 아저씨. 네, 이 아저씨가 예. 도지코인 들었다 놨다. 머스크의 코인 마케팅은 이 아저씨가 코인 마케팅 이제 코인 마케터로 전문적으로 나섰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네. 왜 이렇게 코인을 파는가에 대한 거를 좀 이 뉴스는 네네.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실제로는 코인이 문제가 아니라 코인이 오르고 내리고 떠나서 네. 코인이나 이런 이제 뭐라 그럴까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취득해서 그 테슬라에 투자받는데 그것들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게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결국엔 핵심 본인들의 어떤 사업 같은데. 핵심 사업은 이제 두 개 회사가 있죠. 이분이 하시는 게 이게 두 개 다 CEO긴 한데 네, 같은 테슬라? 회사 네. 회사는 아니에요. 테슬라가 있고 그다음에 스페이스 네네네. X가 있는데 도지코인을 내면 달 탐사 로켓을 빌려 주겠다고 해서 얘기까지도 했는데 아하. 코인 값은 안 올라갔어요. 이분이 워낙 이제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얘기라 가지고. 이분의 놀라운 건 두 가지예요. 네, 첫 번째, 맨날 구라를 치는다. 그렇죠, 그래서 맨날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한다. 그렇죠.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면 그걸 진짜 하고 있다. 아하. 이분이 좀 반등이 있긴 해. 그 로켓이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날아가는 거 보면 휙 날아가면서 이렇게 연료병을 이렇게 분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류하죠. 분리하면 이게 땅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로켓만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비싸대요. 연료 그 떨어지는 다른 게. 아, 네네. 그걸 재활용하겠다. 재활용하겠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재활용하냐? 네. 그랬더니 그 겁내 높은 데서 떨어지는데 네네. 걔네들한테 보조 로켓을 달아서 착륙하게 하면 된다. 처음에 얘기했을 때 뭔 개소리야 사람들이 이랬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영상이 나왔어요. 그쭉 날아가서 걔가 팡팡팡 뛰고 툭 마지막에 로켓 날아가고 걔네들이 슉 해서 제자리에 내려와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그런 게 있어. 아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 중요한 몇 개는 해내요. 아하. 그러니까 10개를 얘기하면 안 중요한 거 8개는 못 해내거나 관심이 언제 내가 그런 일을 했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진짜 중요하게 얘기하면 뭐 한두 개는 해내요. 또 이 아저씨는 또 그런 면모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지코인 이제 물리신 분들 네네. 계속 갖고 있으면 스페이스 X 요거 그로 이제 우주 탐사 갈 때 실제로 받을 그렇죠,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게 지금 도지코인을 내면 달 탐사 로켓을 빌려주겠다라고 어떤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몇 개를 내면 된다라는 얘기 없었잖아요. 아 그렇지만 네. 지금 이제 쌀 때 좀 사놨다가 네네. 우주여행 갈 때 쓸 수도 있다. 그렇죠. 우주여행 갈 때 한 번에 뭐 가격이 개당 한 1억씩 하는데 한 1000개 내시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뭐 어쨌건 또 모르는 거니까. 옛날에 비트코인 뭐 별거였습니까? 피자 시키면 한 개씩 줬대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 1비트가 뭐 6천만 원씩 하니까 피자를 사면 6천만 원씩 준 거예요. 지금으로. 그래서 모르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피자를 많이 사 먹어야 돼. 오늘 점심 피자 먹을 거야. 네. 예. 그래서 이제
요 이슈도 이제 코인 뉴스를 보면서 그쵸. 이더가 엄청 올랐더라고요. 비트코인 기본적으로 이제 부대장이라고 불리는 거니까 이더리움이. 예. 예. 그 비트가 잠깐 숨고르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이더는 엄청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더리움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좀 전 코인 쪽은 잘 하진 않아서 모르지만 우리 육성님께서 조금 네. 아실 것 같아서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뉴스를 찍어봤어요. 몰라요, 저도. 하고 비트코인 안 해요, 저. 코인 하셨었잖아요. 코인 옛날에 제가 100만 원 넣었는데 예. 10만 원이 되길래 예, 그 이후로 안 봤어요. 그냥 많이 물리셨구나. 물렸다기보다 그냥 버렸어요. 그냥 돈을 버렸어. 그냥 90만 원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그 10만 원이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지금. 그거 잘 갖고 있어봐요. 네. 그걸로 또 누가 피자 사줄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저도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비트코인의 어떤 그런 떡상처럼 이게 나중에는 뭐 개당 7천만 원, 8천만 원 갈 때까지 기다리는데 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뭐 한 6,800만 원 정도 선에 지금 머물러 있네요. 예, 이더가 지금 네, 470. 야, 이더리움 예전에 제가 처음에 그때 그 190만 원 날리던 시절에는 정말 이게 한 10만 원대, 20만 원대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네네. 예전에 제가 사업이라는 걸 한다고 깝치고 다닐 때 네네. 누가 비트를 해봐라.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비트코인. 예. 근데 그때 이제 800인데 1000 간다 이거. 아하. 네. 불과 3년 조금 넘었습니다. 네네. 1000 간다. 1000 간다. 비트코인 1000만 원 간다. 그러니까 사라. 지금 800.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그쵸, 깠어요. 그때 한 1억 원어치 사였으면 그쵸. 지금 아주 편하게 살 수 있는 1억이요? 그때 100만 원어치만 샀었어요. 네, 지금 뭐 엄청나죠. 예. 그래서 이제 비트는 참 알 수 없는 세계다. 코인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더리움이 4천 어쨌거나 이제 이더리움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도 혹시 1000만 원대를 넘기는 거 아니냐? 이더는 그 비트하고 원래 비율로 간다고 들었거든요. 몇 대 네네. 몇 정도 간다. 근데 지금 비트가 떨어지는데 이더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주목해 볼 이유가 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달러가 네. 국제 통화지만 또 어떤 때는 달러에 투자하는 것보다 유로에 투자하는 게 또 재밌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가. 예. 이동 어디 가서 어쨌든 현금이 가능한 이런 화폐니까. 이더리움이요? 이더리움도 뭐 내가 네. 제가 네. 우리 육성님한테 100이더를 드렸어요. 네네. 그러면은 100이더 가지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현금으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지갑에만 있으면 잡코인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찾아야지. 빗썸이 없어도 나는 그냥 어디 가서도 뭐 미국의 어느 시장에 가서도 이더는 이제 통용이 되니까. 내 지갑에 들어가 있으면. 네. 그런 의미에서 얘기 드린 거고요. 이더리움은 또 그래서 현금과 같이 가치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근데 등락률이 심해서 그쵸. 그러면 이제 또 언제 또 이게 그냥 바닥으로 그냥 갈지 네. 아니면 또 이렇게 떡상 그쵸. 따상 떡상할 수도 있고. 요새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기 돈으로 그냥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것도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다. 네네. 열심히 일해봐야 집을 살 수 없고 열심히 일해봐야 저기 앉아가지고 클릭 몇 번 안에 이길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런 데 빠져드는 거예요. 그렇죠. 노동의 가치가 신성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는 안 좋은 사회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노동의 가치가 우리가 신성한 가치로 인정받지 못하는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저 공부를 열심히 했어. 네네. 우리 동네에 그런 애들 많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판검사 아니더라도 스카이 나와가지고 연봉 1억짜리 직장 들어갔다고 네. 막 좋아하고 있는데 후배가 한 명이 네. 포르쉐를 탁 나타나는 거야. 아, 걔는 근데 그 포르쉐 타고 온 애는 공부 더럽게 안 하고 맨날 쳐놀고 뭐 어떻게 됐냐? 너 뭔데 이런 걸 타냐? 넌 아직도 정신이 없다. 넌 아직도 쓰레기 같은 놈이다. 정신 차려야 된다. 막 구박을 했어요. 네. 알고 봤더니 걔가 이제 주식하고 비트로 한 50억 번 거야. 그 시작가도 뭐 한 5천만 원 갖고 해갖고 50억 번 거야. 아하. 그러니까 걔가 그러고 와가지고 형은 그렇게 살아. 이러고 갔어요.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 나도 주식을 해야 되나? 그렇죠. 나도 비트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노력으로 열심히 사는 것들에 대한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에 산다는 건 이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좀 안타깝다. 안타깝다. 그게 사람들이 왜 글로 가냐라고 비난할 게 아니라 노동의 신성성을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를 다시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그쵸. 그것 때문에 이제 세력도 많이 생기고 이걸로 해가지고 남 등쳐먹는 요즘에 신종 약간 다단계로 이 비트코인 다단계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게 이제 뭐 상장이 되면 얼마가 될 것이고 돈 얼마 줄 수 있으니까 이거를 막 미리 사놔라. 그리고 아직 실제로 진짜 상장도 안 된 그런 비트코인 같은 거 뭐 실제로 네. 상장됐더라도 코인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걔네들은 토큰. 네, 네. 톤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되게 어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그게 안정화되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또 지금의 이 시대를 반영하는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영상 보시면은 그런 거 무조건 사기니까 하지 마시고 안 했으면 좋겠네요. 네. 가끔 가다가 터져서 재벌 되는 분 계세요. 아, 그거는 뭐 거의 로또 맞을 확률이랑 비슷한 네. 거니까. 그래서 또 네. 쉽게 얘기할 건 아닌데 좀 현명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아, 그쵸.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뉴스 이제 피자 먹으러 가야 돼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고 오늘 우리- 피자 먹어요? 오늘 비트코인이 제가 있었으면은 피자 먹어도 되는데 아, 그런가요? 오늘도 컵라면? 모르겠어요. 네. 네, 컵라면 먹어야죠.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